내 유년기의 기억의 첫 장을 꽉 채우다시피 한 기다림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어느 날 뒷간에서 넘어지신 채 못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사람을 불렀다. 뒷간은 사랑채에서 3벌이나 되는 대돌을 내려와 꽤 넓은 바깥마당을 가로질러 마당을 에워싼 뽕나무 밑을 지나 실개천을 넘어 텃밭머리에 있었다. 누군가 지나가던 사람이 연통을 해 식구들이 온통 황황히 달려가 할아버지를 간신히 사랑채에다 누였다. 동풍이라고 했고 동풍은 못 낫는 병이라고 했다. 특히 뒷간에서 걸린 동풍은 약이 없다는 걸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듯 했다. 할아버지는 그 시절에 선비가 흔히 그랬듯 한방에 대한 소양이 상식 이상이어서 자식들 약방문도 손수내고 약초를 수집해 환약 같은 걸 만들어서 약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동네에 급한 환자가 생기면 내주곤 하셨지만 자신의 병에 대해선 일찍언이 단념하고 화만 냈다. 할머니는 사랑에서 똥요강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할아버지의 역마살을 비롯해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한 것까지 온갖 비행을 중얼중얼 나열해가며 꼴 좋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렸다. 집안에 먹구름이 끼고 특히 나는 죽지 떨어진 새처럼 초라해졌다. 아버지를 여인 것은 3살 때라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지만 할아버지가 동풍으로 무력해지시는 걸 보는 건 나에게 2번째의 아버지 상실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해 엄마가 서울로 오빠를 뒷바라지하러 떠났다. 오빠는 면 소재지에 있는 4년제 소학교를 졸업하고 송도로 가서 2년제를 더 다녀 그때 개정된 학제로 6년 동안의 초등교육과정을 마쳤다. 숙부들은 다 4년제 소학교만 나왔는데도 마을에서 유일하게 신학문을 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오빠가 송도에서 2년을 더 배운 걸 굉장한 고학력으로 여겼다. 서울의 더 높은 대학에 높은 학교에 간다는 것은 집안 형편에도 벅찼지만 장손에 대한 기대에도 어긋났다. 그때 2숙부는 다 혼인을 해서 한 집에서 같이 살았건만 이상하게도 그때까지 자녀간의 소생이 없었다. 할아버지는 우리 남매를 장중보옥에 비유하시곤 했는데 덜컥 동풍까지 걸리셨으니 장손이자 유일한 손자인 오빠를 너른 세상으로 내보내기보다는 옆에 끼고 집안의 대를 잇고 선영을 지킬 의무를 훈도하고 장가도 일찍 드리고 싶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엄마는 어른들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오빠를 서울의 상업학교에 보냈다. 상업학교는 송도에도 있었는데 서울에까지 보낸 것은 엄마의 중대한 반란이었다. 그 사건으로 집안이 한바탕 난리를 치렀다. 혼자 된 맏며느리가 아들 공부를 핑계로 시부모 모시는 걸 포기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노인들의 심적 타격도 컸고 무엇보다도 집안 망신이었다. 할아버지가 그 작은 동네에서나마 양반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양반의 채통에 어긋나지 않게 집안을 다스려야 했다. 누가 알아주건 말건 할아버지는 우리 집안은 그 마을에서 모범적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고 계셨다. 할아버지는 몹시 노했고 엄마는 의무를 포기한 대가로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자식을 어떻게 하든지 서울에서 길러야 되겠다는 것은 아무도 못 말릴 엄마의 숨은 신앙이었다. 엄마는 우리가 도회지에서만 살았어도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세상을 뜨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런 엄마의 생각엔 나도 훗날 철들고 나서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형제 중 가장 체격이 좋고 잔병 한 번 치른 일 없는 건강체였다고 한다.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복통으로 대굴대굴 구르는 것을 할아버지는 당신의 약방문에 의한 생약, 한약 등으로만 다스리고 할머니는 무당집에서 푸닥거리를 하는 사이에 마침내 기지사경에 이르렀다. 그때서야 엄마는 단호히 아버지를 달구지로 송도까지 싣고 갈 수가 있었다. 이미 아버지의 맹장염은 복막염을 일으켜 뱃속 가득 고름이 찬 것을 뒤늦게 수술했지만 항생제도 없을 때라 결국은 덧나 죽음에 이르렀다고 한다.
엄마가 그걸 팔자수관으로 돌리지 못하고 시골의 무지몽매 탓으로 단정하고 자식들이라도 어떻게 하든 그곳에서 빼내고자 한 것은 처녀적 엄마의 서울 체험과 무관하지 않다. 엄마의 친정 역시 시골이었지만 엄마의 외가족은 서울에서 꽤 잘 살고 있어 박저골로 시집 오기 전 처녀 시절 한때를 서울에서 외사촌들과 보낸 적이 있다고 했다. 그때 외사촌들은 진명, 숙명 등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무척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였다고 한다. 엄마는 통치마를 입고 구두를 신고 신식 교육 받은 여자들을 휘뚜루 신여성이라 칭했고 나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어렸고 또 형편상 딸까지는 엄두를 못 내고 우선 아들을 서울 학교에 집어넣고 자기도 뒷바라지를 핑계로 맏며느리 자리를 훨훨 박차고 서울로 가버렸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물론 숙모들까지 수군대며 엄마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되었다. 네, 책 읽어주는 열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